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경동맥 검사 이거를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 뇌졸중 같은 거 또 심근경색증 이런 거 겨울철에 특히 좀 많죠, 요새 같은 때. 그래서 특히 뇌졸중 중풍 예측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인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죠. 그래서 고거를 쪼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경동맥 검사는 뇌졸중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자, 그럼 그 이제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뇌졸중 중풍 오는 거 되게 겁나죠. 겁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중풍이 이 사람이 또 내가 중풍이 올까 안 올까를 어떻게 알죠? 어. 그 사람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등등 뭐 있으면은 위험도가 높아진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혈관을 완전히 뭐 조영술을 해 가지고 보면은 제일 잘 알겠지만은 그거는 침습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영제도 쓰고 검사 자체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경동맥은 혈관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경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이게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목이 가느니까 이 동맥이 쉽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동맥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동맥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복부 초음파도 제일 깊은 곳에 보기 때문에 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죠. 또 그러니까는 동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경동맥이고 또 하나는 인제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입니다. 근데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은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인제 중요성으로 본다고 할 때 뇌로 가는 혈관이 머리로 가는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경동맥인데 그게 마침 목에 노출이 돼 있죠.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제 그런 얘기죠. 이 실제로 경동맥에서 혈전이 생겨 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온 예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뇌졸중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상당히 크고 혈관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동맥에서 검사하는 이유는 요렇게 떨어져 나갈까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임상적으로 유용한 것은 이것이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구나. 특히 뇌혈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 고게 인제 좀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은 혈관도 보이고 이 초음파라는 게 인제 도플러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제 칼라를 입히면 혈류 속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류 속도 그다음에 직경 같은 거 알 수 있고 동맥경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용하고 이제 그런 검사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경동맥이 사실 내경동맥, 외경동맥,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요 부위에 인제 요 부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제 플라크라고 그래서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혈전 같은 거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모양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엠볼라이 그러니까는 혈전 같은 거 작은 색전증이라고 그러죠. 작은 그런 그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인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 보면은 이 경동맥이 이렇게 오다가 인제 뭐 인터널 익스터널
내경동맥, 외경동맥 이렇게 갈라지는데 갈라지기 전에를 총경동맥 common carotid arte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mmon carotid artery를 요렇게 인제 초음파 목에다가 초음파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인제 여기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니까 요거를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잘라서도 보고 또 롱지튜디널하게 잘라서도 보고 인제 여러 가지 각도로 혈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내경동맥, 외경동맥을 인제 보는 방법도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예 트랜스버스하게 또 롱지튜디널하게 이렇게 해서 자세히 인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잠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경동맥 검사를 하는 왜 하느냐? 검진할 때 이거를 넣어서 하는 게 좋으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경우에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인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뇌졸중 예측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우리가 동맥경화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맥경화가 현재 어떤 상태일까? 혈관이 막 뇌졸중 위험도 있지만은 현재 동맥경화가 어느 상태로 있을까? 이거는 질문이 있지만 알리는 방법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동맥경화의 현재 상태를 직접 혈관 상태를 볼 수가 있죠. 혈관을 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밖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여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지 않은데 아니면 살짝 높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도 동맥경화가 실제로 시작이 됐다. 또 플라크가 있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약을 쓴다. 무슨 혈전 예방 약을 쓴다. 이런 걸 할 때도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약물도 있잖아요. 약물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센 단계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혈전 예방 약도 마찬가지고 그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또 어떻게 그냥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검사인 것이죠. 그래서 경동맥 혈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검사할 때 꼭 IMT라는 걸 측정합니다. 인티마 미디아 티크니스. 이건 뭐냐면은 이 혈관의 내피세포하고 혈관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인제 혈관이라고 볼 때 혈관의 내피세포가 이렇게 한 층이 쭉 있습니다. 중간에 미디어층이 있어요. 미디아층. 여기 미디아층이 있고 맨 끝에 어드벤티티아 그러니까는 외막층이죠.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인티마층하고 미디아층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동맥경화라는 거는 플라크가 인제 생기는 거죠. 플라크라는 거는 우리가 뭐 LDL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이 내피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해서 동맥경화성 병변 플라크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 대식세포가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인티마하고 미디아층 사이에 첫 번째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께를 잽니다. 두께를 재면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맨 앞에 인티마층하고 미디아층하고의 두께를 잽니다. 이 사람인 경우는 1.45 밀리미터. 우리가 동맥경화다, 플라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1.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5가 넘으면 플라크가 있다. 그 이하면 플라크가 아직은 없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요렇게 인티마하고 어드벤티티아 중간 까만 층이 미디아층 요렇게 세 층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인티마층이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지금 여기 플라크 이 안에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재 가지고 인제 플라크가 있느냐 없냐 이걸 결정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IMT. 그래서 건강검진에 보면은
항상 IMT thickness가 얼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 도플러 검사하고 뇌졸중하고의 연관성은 뭐 여러 연구에서 아주 입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 도플러 검사는 여러 혈관 중에서도 뇌졸중, 뇌혈관에 가장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혈관마다 어느 혈관은 어느 혈관에 더 이렇게 더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아무래도 머리로 가다 보니까 뇌혈관, 뇌졸중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죠. 그런데 이 경동맥 그 초음파를 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죠. 요렇게 보면은 아까 어드벤티티아 외막층이 있고 인티마층이 보면은 요만큼 이제 플라크 볼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이 혈관이 좁아졌을까 이런 걸 본다면 어드벤티티아 총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이제 요 면적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 한 40%가 좁아졌다. 뭐 30%가 좁아졌다. 이렇게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혈관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이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이 혈관 루멘 안쪽은 요렇게 좁아져 있죠. 이쪽은 다 인제 플라크가 있는 거죠. 이걸 롱엑스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thickness도 있지만 모양, 소위 말해서 플라크의 그 성상, 특징 이런 걸 인제 보려고 보는데 이렇게 롱지튜드하게 보면 요렇게 이렇게 막 석회화 같은 거, 파이브로틱, 또 calcified lesion 이런 것들이 인제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아무래도 혈류가 인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럴 때 여기가 이런 데 있으면 요렇게 블러드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저류가 이렇게 막 스월링 같은 게 일어나겠죠. 소용돌이 같은 게. 그러면 이런 사각지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예.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양도 기술합니다. 이것이 뭐 플라크가 석회화가 돼 있고 이것이 인제 뭐 ulceration 이게 이 궤양처럼 이렇게 파인 거 형태거든요. 이렇게 파여 있다. 뭐 어떻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상당히 모양이 irregular하고 규칙적이지 않고 fibrotic하고 그다음에 ulceration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플라크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혈전 예방약을 좀 더 써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스타틴 같은 거라든가 동맥경화성 예방약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치료 지침을 이렇게 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모양 자체도 보지만 혈류를 인제 칼라 도플러로 보지만 실제로 도플러를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별로 없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가령 여기 혈관을 본다고 그럴 때 혈관이 이렇게 별로 좁아져 있지 않은 곳에서부터 좁아져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때 가장 좁아진 곳에는 속도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볼륨은 똑같은데 좁은 곳을 통과하니까 속도가 빨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잴으로써 협착을 인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좁아지기 전 부위 그다음에 좁아지고 난 부위 이런 거를 혈류 속도를 체크를 해 가지고 좁아졌는지 그다음에 좁아졌으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도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그다음에 50% 좁아졌으면 어느 이하다. 요런 기준이 다 있죠. 그리고 70% 이상 좁아졌으면 혈류 속도가 확 빨라지겠죠. 인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완전히 막혀 버리면 이제 가지 않겠죠.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아까도 뇌졸중을 예측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혈압, 뭐 당뇨, 이상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느 사람한테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이다. 그러면 매년 할 필요는 없고 한 2년 후나 뭐 3년 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플라크가 한 뭐 1.5는 안 되지만은 한 1.3 이다. 그러면 다음해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뭐 하여튼 그런 지침을 이제 정할 수가 있죠. 또 가족력이 또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부모라든가 형제 중에 뇌졸중이 있다. 이러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당뇨가 그렇게 전 단계다. 이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좀 어지럽다거나 또 일과성 마비. 이거는 TIA라고 해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다음에 시야. 이 시야도 혈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상이 있으면 시야가 장애가 생긴다. 이러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담배 폈다면은 담배는 혈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흡연력이 있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심장에 무슨 뭐 다른 질환, 혈관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스텐트를 넣거나 이러면 그 어차피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이나 같은 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뇌혈관은 어떤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과거에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이제 혈관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혈관의 나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경동맥 검사를 얘기를 하면 인제 많은 질문이 이것이 아프냐 위험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가 요즘에 뭐 유용하잖아요. 뭐 복부 초음파도 그렇고 유방 초음파도 그렇고 이거는 방사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영제를 안 씁니다. 초음파는 조영제를 안 씁니다. 혈관 그 조영술이나 이런 거는 조영제를 쓰죠. 그다음에 방사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뭐 방사선을 뗀다든가 조영제를 쓰는 검사보다는 요렇게 이렇게 뭐 비교적 손쉬우면서 해가 없는 검사를 해 보고 뭐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인제 그다음 검사를 하는 그렇게 그런 방법이 맞겠죠. 검사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 내지 15 분이면은 검사 결과를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동맥 검사를 하면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동맥 협착이 50% 이상 되면은 물론 20-30% 좁아졌다. 그러면 더 진행이 안 돼야 되니까 뭐 약물을 조정하든가 혈전 예방을 어떻게 인제 하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동맥 협착이 50%가 이상이 됐다. 이거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아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혈전 예방약도 써야 되고 또 최대한도로 동맥경화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이 70% 이상인데 증세가 있어. 가령 뭐 트랜지언트 이스케미아 어택 그러니까는 일과성 뇌일혈이라는 거죠. 아까 아주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어느 한쪽이 뭐 이렇게 증세가 있거나 마비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인제 TIA라고 하고 과거에 뇌졸중이 있었는데 70%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 좁아진 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캐로티드 앤드 아테렉토미. 그래서 CEA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술로 해 가지고 직접 인제 플라크를 제거하고 뭐 그런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에 인제 많이 하는 방법은 스텐트를 하는 방법. 거기다가 좁아진 데다가 심장혈관도 관상동맥도 거기다 스텐트를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이상인데 증세가 있다. 증세가 있었다. 증세는 TIA라든가 뇌졸중 같은 증세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증세가 이렇게 없어요. 없는데 80% 이상이다. 이러면은 어 다 모두 다 시술하거나 수술하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인 경우는 뭐 6 개월이라든가 1 년에 한 번씩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약도 최대한도로 쓰지만은 시술할까 말까를 인제 상황을 봐가면서 조만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IMT라고 그랬습니다. 인티마 미디아 thickness가 두께가 얼마냐. 그래서 1.5 이상 되면 플라크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인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 플라크가 있다는 얘기는 동맥경화가 시작이 됐고
상당히 이제 이거는 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좁아졌다. 아까 몇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이거는 직접적인 관리가 있다 이런 거죠. 깨끗하다 이러면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혈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리스크 팩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인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검사다. 그러니까는 경동맥은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혈관이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 분들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또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네 질문이 여기 있네요. 8077 님. "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베개에서 경동맥 뛰는 맥박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혈관 이상인가요? 오른쪽은 작게 들려요." 이거는 꼭 경동맥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경동맥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대부분 경동맥 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제 요 좀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소리 들리는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혈관 꼭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바로 한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보세요. 그래서 보고서 또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맥박 소리만 있으면은 좀 며칠 봐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 또 네. 거기 바람 저기 공 D90 님.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면 경동맥 검사를 해야 하나요? 단순한 증세과 뇌졸중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질문이죠. 머리 아프다고 다 그렇진 않죠. 또 어지러움이 있다고 다 인제 그 뇌졸중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통은 되게 뭐 흔한 거잖아요. 그런 두통이 있을 때 특히 그 혈관 쪽에서 좀 생각해 볼 거는 혈압을 재볼 필요가 있죠. 원래 혈압이 높았는지 또 두통이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뭐 편두통이라든가 뭐 이 두통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는 뇌에서도 오지만은 상당수는 이 전정기관 우리 귀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형 유지 기관에서 뭐 전정신경염이라든가 이런 게 더 흔하죠. 그런 경우에 경동맥 검사를 다른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가 있으면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8077 님은 "뇌졸중이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와 경동맥이 막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동맥이 막히는 것보다 뇌혈관 안에가 막히는 게 훨씬 많죠. 왜냐면은 이 경동맥은 상당히 입구 혈관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안에 있는 혈관이 훨씬 막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뇌혈관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혈관 사진을 조형제를 해서 찍지 않으면. 그래서 인제 경동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경동맥이 막혀서 오는 경우는 아까 뭐 50% 그다음에 뭐 70% 이런 거하고 관계는 있지만 실제 뇌졸중 자체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혈관 막히는 거는 동맥경화성으로 오는 그러니까 제일 많으니까 뇌졸중도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게 있고 또 동맥경화성 병변으로 해서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거 뇌혈관을 예측하는 안쪽에 있는 혈관을 예측하는 방법이 경동맥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각 많은 밤님.
그 경동맥에 플라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플라크가 있다고 한다면 경동맥에 1.5 밀리미터 이상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뭐 고혈압이 있거나 이상 지질증이 있던가 고지혈증이죠. 뭐 당뇨 뭐 전 단계라도 그런 게 있다거나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령 콜레스테롤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도 정상 범위인데 살짝 정상 범위에서도 위쪽이 정상이다. LDL이 뭐 그렇다. 이런 경우에도 플라크가 있으면 이거는 인디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있죠. 플라크가 있다고 해서 다 혈전 예방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전 예방은 아니라도 뭐 스타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시계님, CIJ님.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검사를 권유받았는데요.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는 건 없어서요. 꼭 검사를 받는 것이 나을죠. 이것도 이제 많이 질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고혈압, 당뇨도 아무것도 없다. 나이도 뭐 20, 30대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고혈압이 있다.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다. 이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건강 검진에서 유용한 검사거든요. 왜냐하면 건강 검진이라는 거는 병이 없는데 병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리스크 팩터들이 있다 이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증세가 없더라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음 편한 하루님. 혈압이 왼팔, 오른팔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위험한가요? 우선 대개는 차이가 없죠. 원래 차이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은 보통 혈압이 왼팔, 오른팔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혈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맥이 이렇게 축 뛸 때가 탁탁탁탁 했을 때 이 소리 이 수축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압력을 내리면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일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거를 동시에 재는 요새 혈압기도 있잖아요, 양팔에다. 양팔에다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10% 이상은 차이가 안 나는데 고런 재는 방법이나 혈압이라는 게 같은 팔로 재더라도 지금 잰 거하고 뭐 쪼끔 이따 잰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인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혈관이 인제 좀 더 이렇게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실제보다 좀 뭐 높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는 혈관의 동맥경화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혈관은 좀 빨리 되고 어떤 혈관은 늦게 되기 때문에 고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팔로 가는 소위 말해서 서브클레비안 아테리 뭐 그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우회로 이렇게 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동시에 측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새 PWV라고 웬만한 병원에 동맥경화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동시에 체크하는 거를 한번 해 봤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혈관의 좀 더 위쪽 레벨에서 혈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블리데이 님. CT나 MRI 검사와 비교했을 때 경동맥 초음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사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경동맥 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죠. CT는 방사선이 들어가죠.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죠. 그러니까는 전자자장을 이용하는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CT는 방사선이 들어가니까 방사선을 보는 거잖아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보는데 이 초음파는 이 무해한 것이 가장 그 장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미지는 CT나 MRI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검진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윤곽을 보는데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그 검사를 먼저 선택하게 되죠, 해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게 하나가 있고 방사선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영제를 써야지 CT나 MRI는 더 정확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그 정맥에다 주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콩팥이라든가 조영제 알러지라든가 조영제가 이물질이니까 또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CT, MRI에 비해서 경동맥은 경동맥 초음파가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처음부터 CT나 MRI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까 50% 이상이라든가 플라크가 좀 이레귤러하다든가 이럴 경우는 CT, MRI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맞는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은성 님. 가족 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면 더 신경 써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특히 뇌졸중 이거는 이제 혈관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LDL 콜레스테롤 뭐 일찍 당뇨 전 단계라든가 고혈압 전 단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빨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가족 중에 있으면은 한번 뭐 신경 써서 한다는 것이 경동맥 검사는 한번 검진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J3T 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경동맥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몇 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한번 경동맥 검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다. 플라크가 없다. 그러면 매년 하지는 않아도 돼요. 완전히 플라크가 뭐 1 이하다 이러면은 사실 매년 안 하고 한 2-3년 후에 해도 됩니다. 나이도 젊고. 그런데 플라크가 있다. 그러니까는 1.5 밀리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 이 플라크가 진행이 되는지 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플라크가 있다 그러면 약을 쓰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약을 달라지게 하는 약을 처방받는 그 강도를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인제 내년에 한번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상인 경우에는 매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검사도 우동 맛집이 님. 검사 자체는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플라크가 있으면 한번 매년이라든가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없다. 깨끗하다. 뭐 이러면은 꼭 매년 하지 않고 2-3 년에 뭐 한다든가 인제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 결과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들에 따라서 변수가 많겠죠. 주기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네. 그런데 몇 달 만에 한번 하는 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맥경화성 병변이 몇 달 만에 그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3 개월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기는 뭐 1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그러정호 님. 혈관이 한쪽만 나쁜 경우도 있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맥경화성 병변은 플라크는 되게 불규칙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 플라크가 혈관에 다 생기진 않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 드렸지만은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플라크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한쪽만 나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만 했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한쪽만 안 하는 건 아니고 꼭 그래서 양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김 대표님, 검사 자체가 위험하거나 한 것은 없지요. 네.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초음파 검사만 받는다고 들어서요. 네. 이 질문 꽤 많이 하세요. 예, 이것이 힘든 검사 아닙니까?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검사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혈관이 노출이 돼 있는데 노출이 돼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음파로 인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가장 안전한 검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러브스토리 님, 경동맥 초음파는 검사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검사인가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병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죠. 경동맥 초음파는 검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레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까 총경동맥, 그다음에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 그다음에 갈라지는 부위를 적어도 다 이렇게 레코딩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각도에 따라서 이걸 아까 트랜스버스하게 자르고 롱지튜드하게 자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검사 자체는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숙련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사람들 간에 그래도 많이 일치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용인성남님, 검진센터에서 관상동맥 심장 CT를 찍었는데 석회와 관찰이 되어서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 CT를 권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미 당뇨약 1000mg, 미리그램이겠죠. 고지혈, 고혈압약은 제일 약한 수준으로 먹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상동맥을 CT를 찍기보다는 엑스레이에서도 석회화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CT가 아니라도 그냥 뭐 요새 저설량 CT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설량 폐를 찍을 때 폐를 찍는 거는 조영제를 넣고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찍는 거는 방사선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설량 폐 CT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설량 폐 CT를 해도 혈관의 일부가 나오면 혈관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혈관이 석회화가 되어 있는 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 데서 인제 찍어 보니까 석회화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머리로 가는 뇌혈관은 이 경동맥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혈관이 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경동맥이 뇌혈관을 예측하는 것처럼 심장 관상동맥도 아무래도 경동맥이 있으면 심장 관상동맥이 더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심장 관상동맥의 토탈 플라크 볼륨, 토탈 동맥경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는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0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0이에요. 0부터 뭐 이게 100까지 100 안에 들어가는지 100이 넘는지 400 이상인지 400 이상이면 혈전 예방약도 쓰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이 넘는다. 그러면 지금 제일 약한 수준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을 조금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석회화가 CT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야희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친교 상교로 들어가냐요? 아니면 생활습관 관리부터 진행하나요? 저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 관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결과 보면은 '내가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들죠. 근데 이게 사실 오래가지가 이게 지속되는 경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보통 제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견돼서 한 뭐 혈액 검사도 해 보고 LDL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뭐 열심히 한번 생활을 해 보겠다.' 그러면 한 2-3 개월 후에 다시 한번 혈액 검사 같은 걸 해 봅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2-3달 갖고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혈액 검사라든가 다른 걸 혈압도 재보고 혈당도 관리해 보고 인제 그러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일찍 치료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예방적인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저게 또 나이하고도 많이 관계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인 경우는 생활 습관이나 요런 것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가 강력하게 더 추천되죠. 그런데 갱년기 이후다. 갱년기 이후이고 또 나이가 뭐 좀 60대 이상이다. 이러면은 사실 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생활 습관을 하다가는 또 면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리님, "심하지 않은 플라크는 관리만으로 호전될 수 있나요?" 네. 심하지 않은 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심하지 않은 거는 인제 그때 일단 플라크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이 님. 교수님, 90에 50인 경우는 저혈압인가요? 네. 보통 저혈압은 기준이 90에 60 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혈압인 경우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을 때 뭐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 그런 건지 생활할 때 그런 건지. 근데 보통 이거는 인제 실제로 뭐 하루 재본다든가 요새 혈압계도 뭐 24 시간 재는 게 있잖아요. 요새 반지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저혈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아 그래서 인제 확인하고서 인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동희 님. 경동맥이 오늘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동맥에 대해서 검진에 요새 프로그램도 많이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막 그런 거를 검사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많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다양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동이 님 질문은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어도 아무 증세가 없을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아까 50% 이상 좁아져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70% 좁아져 있어도 증세가 없으면은 시술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세가 없어도 그러니까 혈관은 관상동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깐 관상동맥도 심장혈관도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세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경동맥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증세가 없어요, 좁아져 있어도. 그런데 그래도 증세가 없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초음파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뇌졸중이 갑자기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부터 뇌졸중 위험이 높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크 1.5 그다음에 50% 이상 이거는 뇌졸중 위험이 확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동맥을 뇌혈관 자체를 보기는 어렵다. 초음파가 이 뼈를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그래서 인제 검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정한다. 인제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H파크 님. 50대 후반인데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오른쪽 벌브만 플라크가 있고 DR이 그러니까는 좁아진 정도가 20% 나왔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요거 자체를 치료하는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건 스텐트는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있고 50대 후반이고 그렇다면은 뭐 그러니까 혈전 예방약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혈전 예방약은 안 쓰지만은 뭐 LDL 콜레스테롤을 좀 더 스타틴 종류를 뭐 복합제를 쓴다든가 용량을 조절한다든가 인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요 질문까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랭톤 님 질문은 "저는 공당 검진에서 고혈압과 공복 혈당이 1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110이 기준인데 100 에서부터 110 까지는 쪼끔 당화혈색소라든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요새 단계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109 니까는 정상은 정상인데 높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경동맥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혈압 측정하면은 정상 혈압이라고 그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HDL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는 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이라고 그래도 HDL도 낮으면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얼만지, 중성 지방이 얼만지 그것도 정상 중에서 높은 정상인지 그리고 이분은 인제 나이도 해야 되고 또 가족력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과거의 흡연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생각을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치가 몇 가지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뭐 가족력도 좀 있다. 이러면은 인제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플라크도 없고 정상이다. 그러면 매년 할 필요가 없고 한 2-3년 후에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해서 위험 부담이 막 플라크가 있다. 또 뭐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모양이 그렇다. 이러면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거나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런 면에서 경동맥 검사가 이 어떤 방침의 치료를 할 거냐, 용량을 어떻게 쓸지 뭐 이런 거에 지침이 되는 상당히 그래도 유용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 특히 요즘 추운 겨울이라서 겨울에 뇌졸중이나 심장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검사를 언제 받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참조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